안녕하세요. 이 연두색이든 초록색이든 보면 이런 색깔이 우리 시력을 보호한다고도 하는데 이 화면에 연두색, 초록색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색깔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중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베이징도 아니고요, 상해도 아니고, 중국 사천성, 덩소평의 고향 사천성, 그 사천성, 스촨성의 성도, 사천성의 성도, 그야말로 성도죠, 성도. 이 성도가 가장 중국에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스촨성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기후도 적당하고 비도 많이 오고 좀 살기 좋은 도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전에 제가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지명 부분에서, 전에 제가 역사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지명 부분에서 조금 많이 헷갈려 가지고 팽성이 어디고 함량이 어디고 이런 게 자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 지명에 대해서 조금 이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일라나 모르겠다. 그거 중국 고대의 중심지는 지금 항하 부근, 지금 항하는 큰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서 큰 기능을 못하지만요, 주로 이제 양쯔강 쪽 주변으로 이제 강들이 이제 물이 많고 이 큰 역할을 하는데, 뭐 상해나 이런 난징이나 이런 도시들이 그쪽 부근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 화북지방, 황하 쪽의 화북지방이 고대 중국 문명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촨성에서 조금 동북쪽으로 오면 그 섬서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섬서성은 진시황릉이 있는 시안, 당나라 때는 장안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시안이 성도입니다. 이 섬서성 같은 곳과 그 다음에 산시성은 한자로는 산서성, 그리고 우리가 하남성으로 알고 있는 허난성, 그리고 산동성, 그 다음에 베이징하고 뭐 텐진이 있는 그 흡베이성은 하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난성은 하남성이고 낙양이 중심적인 도시고, 그죠? 그 다음에 흡베이성이 하북성인데, 베이징, 옛날에는 베이징을 성도로 해가지고, 베이징은 또 이제 지금은 분리되었으니까, 그죠? 중국 지명을, 그러니까 허라 부르는 거는 한자로 허난성은 하남성이니까 허는 하고, 반면에 후는 호수 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촨성을 여기 앉아 주로 남쪽 부근으로 제가 해가지고, 스촨성은 사천성, 그 성도는 성도고요.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한때 옮겨갔던 곳 충칭도 이 스촨성에 있습니다. 덩소평 고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폐렴, 그 코로나의 발생지 우한은 흡베이성은 호북성이고요. 그런데 이 우한이, 전 우한하면 이번 코로나 이거 우한 폐렴에서 이제 이 도시를 확실히 세계인들이 각인을 했고, 참 중국이 세계인들에게 진짜 큰 일을 지금 재앙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우한은 저는 신의 혁명이 일어난 도시로 저는 먼저 알고 있었어요. 신의 혁명이라면 1911년, 1911년에, 그거 중국 마지막 전제왕조 청나라를 무너뜨린 그 신의 혁명이 시작한 곳이 이 우한입니다. 우한 폭동이라고도 뭐 하지만. 그런데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졌지만, 뭐 청나라 무너뜨린 뭐 국민당이나 그 뒤에 공산당 하는 거 보면 청나라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그 청나라인들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되죠. 청나라의 주류는 중국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인 거 아시죠? 여진족. 여진족 만주족은 그 당시 소수민족으로 100만의 만주족이 그 1억의 뭐 중국 한족들을 중국인들을 다스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던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서, 그죠? 청나라로 인해서 만주가 지금의 중국 영토가 되었어요. 지금의 중국인들은 이 청나라 만주족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어디에도 내가 만주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청나라가 멸망한 지 고작 뭐 100년 좀 지났지만, 왜냐하면 만주족이라고 하면 중국인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만주족은 많을 건데, 만주족들이 중국인화, 한족화 되었을 수도 있고 동화 되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베이성, 우한, 호북성, 그 다음에 장시성. 장시성은 강서성입니다. 장수성은 또 강소성이고요. 강소성의 성도는 난징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절강성이라고 있는데, 절강성은 여러분 상해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후난성은 장사를 끼고 있는데, 호남성은 호남성이고, 저 후베이성은 호북성이고, 호북성 아래 후난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가 중국 앞에 어느 나라보다는 평화가 길었고 가장 번창했고 가장 발전했던 나라가 저는 청나라라고 봅니다. 중국 한족의 나라가 아니었고 여진족 만주족의 나라인데 그런데 보면 그 청나라의 가장 전성기의 황제가 성조 강희제입니다. 여기 나오죠. 성조 강희제. 이 9살이가 어린 나이에 그 할머니의 수렴첨정으로 아버지 세조 순치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성조 강희제. 제위 기간이 60년 넘었죠. 그런데 성조 강희제, 그 다음에 뭐 세종 옹정제,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그거 황제의 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황제의 딸 영화는 모르겠고 황제의 딸 드라마 저는 뭐 한 번씩은 봤는데, 그 황제의 딸의 그 당시 그 영화에 황제가 고종걸륭제입니다. 고종걸륭제는 청나라 성조 강희제의 손자인데 요 사이에 앉아 세종 옹정제라고 또 유명한 군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 여러 왕조를 통틀어서 중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 이 청나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성조 강희제, 세종 옹정제, 고종걸륭제. 그 앞에 이제 명나라 때 최고 전성기는 성조 영락제인데, 명나라는 물론 중국 한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성조 영락, 성조 강희 이런 식으로 황제를 칭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중국 역사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 이런 황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성조다 뭐 이런 것은요, 세종이다 고종이다 하는 것은 묘호입니다. 묘호. 그 왕이 죽고 나서 묘를 이제 사후에 붙여지는 칭호고, 영락이다 강이다 하는 것은 연호입니다. 연호.
연호는 해연자입니다. 해연자.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통치 시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호칭인데, 왕의 이름이라고, 왕이 살아있을 때의 왕이 있을 때 왕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통치 시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조 강희제 통치 10년은 강희 10년, 통치 20년은 강희 20년, 이런 식으로 통치 연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호를 사용했고, 우리나라는 고려 때까지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명나라 눈치 본다고, 그죠? 조선시대는 이 연호를 사용 안 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왕들은. 그리고 우리가 조선의 왕들로 알고 있는 세종이다, 태종이다, 세조다, 인종이다 하는 이런 왕호는 왕호라기보다는 묘호라고 봅니다. 묘호.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죽고 나서 묘를 붙이면서. 그런데 우리 조선의 임금들 보면 종이 있고 조가 있잖아요. 물론 군은 중도에서 쫓겨나간 왕이라서 뭐 연산군, 광해군이라 하지만, 조선의 왕들 보면 조가 있고 종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기준에 쓰냐 하는 거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학문에 치중한 왕은 종이라고 보고, 좀 무에 치중한 왕은 뭐 조라 한다 이라는데, 또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런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계승되었으면 종이고, 아들이 아닌 뭐 손자나 뭐 조카에게 왕위가 계승됐을 경우에, 또 후손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왕위를 계승했을 경우에 양자로서, 그지? 그럴 때 뭐 조다 이라는데, 그것도 딱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조와 종은 나름의 또 연유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찾아봐도 뭔가 정확한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중국 황제들이 왕호와 연호를 같이 사용한 거는 명나라 때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그거 농민 출신 누굽니까? 그거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첫 임금 태조, 첫 임금 보통 태조라 그러잖아. 왕호를, 묘호를, 그죠? 태조 홍무제고, 명나라 제일 전성기의 황제는 이 성조 영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역대 통일 제국이 시황제의 진나라부터 있다면 진, 한, 수당, 송원, 명청 이런데, 그 8나라 중에서 지금 현재의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만든 건 마지막 청나라 때고, 중국을 가장 장시간 평화롭게 했고 번창하게 했던 게 청나라가 아닌가. 한족의 나라가 아닌 이민족, 만주족의 나라, 그죠? 그 중에 특히 유명한 황제가 성조 강희제와 세종 옹정제와 저는 고종 권룡제, 이 세 임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 케이블에서 보보경심이라는 그 드라마 본 적이 있는가요? 거기 보면 이 성조 강희제와 그 세종 옹정제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황제의 딸 드라마 외에도 그 와호장룡도 그 시기인가? 와호장룡은 그 뒤에 청나라 말기다, 그죠? 무너질 때쯤 되니까. 중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뭐 조금 일시적인 흥미나 또 재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